정부가 광우병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지 조사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역 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과 비리를 막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이 다시 추진됩니다. 경영 부실이 계속되면 대주주에게도 징역 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바다와 연안을 주제로 열리는 2012 여수 세계 엑스포가 오늘 저녁 세계 최초로 바다 위에서 성대한 개막식을 갖습니다. 비례대표 부정 경선 파문과 관련한 통합진보당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지도부를 대체할 비대위 구성 논의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경제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광우병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지 조사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역 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갖고 현지 조사와 전문가 검토 결과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소의 원령은 127개월이었고 광우병 종류는 늙은 소에서 발생하는 비정형이라는 겁니다. 또 광우병 감염소는 폐기 처분돼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미국이 광우병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해 수입 쇠고기의 50%를 검사하는 현행 검역 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예정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미국 현지 수출 작업장에 대한 정기 점검도 이른 시일 내에 실시합니다.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12일 동안 미국 현지에서 광우병 실태 조사를 진행한 민관합동조사단은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해당 소가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은 것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로 수입되고 있는 쇠고기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단이 광우병 발생 농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던 만큼 신뢰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한 점에 대해서도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차은경입니다.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과 비리를 막기 위한 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이 다시 추진됩니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불법 대출 등으로 경영 부실이 계속되면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과 비리를 막을 수 있도록 대주주 감시를 강화하고 또 무리한 외형 확장을 억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화가 다시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재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불법 행위를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주주의 불법 대출 등으로 경영 부실이 지속되면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인 가구도 전세 자금을 최대 7,500만 원까지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에 연 0.3%의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해 은행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주는 특례보증 대상을 연소득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자와 배당,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1년 귀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7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5만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소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식약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동안 섭취하는 산화 방지제는 국제 기준의 0.28%로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유통된 소시지 등 가공식품 418건을 조사한 결과 77개 식품에서 산화 방지제가 검출됐습니다. 산화 방지제는 지방의 산화를 늦추거나 영양소 손실을 방지하는 식품 첨가물로 마요네즈와 햄, 소시지 등에 사용됩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해 치매 발병과 자살 위험 등을 막기 위한 돌보미 방문 확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민간 자원봉사자와의 1:1 결연을 추진합니다. 또 아이 돌보미와 노인 돌보미 등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독거 노인들 간의 공동생활 가정과 친목 모임을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독거 노인은 119만 명으로 전체 노인 5명 가운데 1명꼴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수 엑스포가 드디어 오늘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93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바다에서 펼쳐지는 세계 최초의 박람회. 이제 준비를 마치고 관람객들의 발걸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신항 앞바다에 장관이 펼쳐집니다. 길게 뻗은 해안가 옆으로 아름다운 형상의 갖가지 전시관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마치 잘 정리된 해양공원 같습니다. 지구촌 축제, 여수 엑스포가 어젯밤 리허설을 끝으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오늘 축제를 시작합니다. 전야제 겸 개막식은 꿈꾸는 바다를 주제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4부로 나뉘어 열립니다. 104개국 정상과 10개 국제기구 대표 등 국내외 주요 인사 2,4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세계 최초로 해상에서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볼거리와 쇼가 펼쳐집니다. 성악가 조수미 씨를 비롯해 엑스포 홍보대사 아이유 씨, K-팝 그룹 등이 출연해 콘서트와 뮤지컬 등을 선보입니다. 또 아름다운 무용수들이 꽃술과 꽃잎을 표현한 동백꽃 퍼포먼스도 펼칩니다. 개막을 알리는 음악제에 앞서 군함과 요트 등의 해상 퍼레이드도 오동도 앞바다를 수놓을 예정입니다.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는 4부 빅5쇼입니다. 세계 최초로 홀로그램 영상을 무리에 투사한 레이저쇼가 화려하게 밤바다를 수놓습니다. 빅5쇼는 개막식뿐만 아니라 엑스포 기간 내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일반 관람객들은 개장일인 내일 오전 9시부터 입장할 수 있습니다. OBS 뉴스 김정수입니다. 수도권 대표 청정 지역인 경기도 양평에서 산나물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한우를 맛보는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강병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 능선에서 외국인들이 왕곰치 등 산나물을 뜯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손에 익지 않아 나무를 뜯는 손길이 어눌하지만 바로 뜯어 맡아보는 산나물 향기는 말로 형언하지 못할 만큼 감동입니다. In Korea, even though I've noticed some of them are the same, I really enjoyed the experience of climbing the mountains today and harvesting the wild vegetables, and I'm also going to enjoy.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양평 산나물 한우 축제. 축제의 백미는 뭐니 해도 먹거리입니다. 300명이 먹을 수 있는 초대형 산채 비빔밥이 비벼지자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별미의 세계에 빠졌습니다. 양평이 자랑하는 청정 한우도 맛볼 수 있고 용문산 당귀 등 81종의 산나물을 시중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산나물이라는 것이 한 500고지에서 700고지에서 나오는 산나물이 최고입니다. 건강 웰빙 음식으로 예를 산나물로는 최고로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용문산 산나물은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될 정도로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그 선당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나물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13일까지 계속될 축제에서는 갖가지 산나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찰 음식에 대한 조리법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OBS 뉴스 강병호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유럽 위기가 재부각되며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의 매도세로 급락했습니다. 현대증권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지훈 씨 전해주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8포인트 하락한 1917.13으로 마감됐고 코스닥 지수는 0.61포인트가 내린 493.66으로 끝났습니다. 전날 유럽과 뉴욕 증시의 반등 소식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급락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였지만 그리스와 스페인 등의 유로존 위기가 재부각되면서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기관까지 가세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이 2,600억 원 넘게 순매수로 대응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보험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건설과 의료정밀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포스코와 기아차, 삼성생명이 소폭 상승한 반면 삼성전자는 7일 연속 하락했고 삼성엔지니어링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까지 비대위를 구성하지 못한 통합진보당이 오늘 오전부터 물밑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대권 고지를 향한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도 더 빨라졌습니다. 김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유시민 공동대표 등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대위 구성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공동대표단은 내일 중앙위원회 개최 전까지 비대위 구성안을 최대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합의 절충안이 마련되면 내일 오후 중앙위에서 비대위 구성안은 최종 의결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당권파는 여전히 비대위 구성을 반대하고 진상 보고서를 둘러싼 계파별 갈등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앞서 어제 전국 운영위원회에선 부정 경선에 대한 추가 조사와 후속 조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위는 외부 영입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구성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마 후보들이 민심의 쓴소리를 듣기 위해 1박 2일 투어에 나섰습니다. 경기, 대구, 전북 등을 돌며 학교 폭력과 보육 문제 등에 대한 주민들의 볼멘 소리를 경청할 계획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위원장은 호남 지역에서 민생 탐방을 이어갔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 고문은 안철수 원장에게 대선 후보 단일화를 넘어 연합 공동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고문은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개혁 세력이 제대로 뭉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여야 잠룡들의 출사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승려들의 도박 파문과 관련해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이 오늘 참회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승스님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과 불자들에게 참회드리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면서 관련자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단 책임자로서 자성하는 의미로 오는 15일부터 100일 동안 매일 108배 참회 정진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세한 노점상을 상대로 운영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지난 2009년 이화여대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시작되자 노점협회를 만들고 노점상 40여 명에게 3년 동안 7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39살 강모 씨 등 7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뜯어가면서도 특정 노점상에 대해선 협박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노점을 넘긴 뒤 매매 대금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노래주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진경찰서는 노래주점 업주 26살 조모 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 등은 노래주점 불법 구조 변경과 종업원들에 대한 대피 교육 소홀, 화재 당시 손님들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화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종업원들과 합숙하며 경찰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진술 내용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에 납품할 예정이던 대북 정찰용 무인 헬기 추락 사고는 북한의 GPS 교란과 무관하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1일 브리핑에서 납품 전 시험 테스트를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작 과정에서 조작 실수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GPS 교란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인천 연수구 포스코건설 사옥 뒤편에서 시험 운항 중이던 무인 헬기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조종 차량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13도, 낮 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전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전화 상담만 받으셔도 가입하지 않아도 국내산 스마트폰 거치대를 무료로 드립니다. 아이디어 하우머치에서도 인정한 특허받은 놀라운 접착력. 문지르기만 하면 생수통의 무게도 겉들이 버티는 스마트폰 거치대가 진짜 무료. 지금 전화주세요. 다친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면 실제 합의한 금액대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보상. 벌금이 있으면 벌금도 보상해드리고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상해드립니다.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화재가 났을 때, 남을 다치게 했을 때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상. 교통상해 후유장애 시 지급률에 따라 보상.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 보상. 여기에 교통상해 입원 일당 입원비와 자동차 부상 치료비도 드립니다. 더 좋은 건요, 갱신이나 할증이 없어서 보험료가 만기까지 한 번도 오르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꼭 정부화재로 가입하세요.
잠깐 택시기사, 레카 운전자, 긴급 자동차 운전자 등 직업 운전자를 위한 영업용 플랜 별도 가입 가능. 동부화재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 전화 상담만 받으셔도 가입하지 않아 국내산 스마트폰 거치대를 무료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단 이 보험의 일부 특약은 다수 계약 시 비례 보상되고 운전자 비용 담보는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080-993-0000 080-993-0000 이상으로 OBS 경제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